저 여자 당장 내쫓으라고! 대저택 화려한 칠순잔치장 시어머니 숙자는 한 여자를 보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쫓겨난 며느리 찬미였어요. 오늘은 나갈 수 없어요. 이 아이들 때문에 왔습니다. 찬미의 옆에는 7살 쌍둥이 딸들이 서 있었어요. 이 아이들 당신 딸이에요. 저 아이들이 내 딸이라고? 말도 안 돼. 하지만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못 가져서 쫓겨난 찬미가 데려온 아이들은 누구일까요? 시청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어디서 시청 중이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인사드리겠습니다. 3월 26일 토요일 오후 1시 서울 한남동 언덕 위에 자리한 DJ그룹 보은가 대저택은 그 어느 때보다 화려했어요. 대문부터 정원까지 하얀 장미와 붉은 카네이션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꽃향기가 바람을 타고 퍼져나갔어요. 오늘은 DJ그룹 안주인 박숙자 여사의 칠순잔치였습니다. 넓은 정원에는 흰색 천으로 덮인 테이블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20개가 넘었습니다. 그 위로 온갖 진귀한 음식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전복 요리, 랍스터, 한우 갈비찜, 송이버섯 요리. 프랑스에서 공수해온 샴페인 병들이 얼음통에 꽂혀 있었습니다.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유리잔들. 모든 게 완벽했어요. 하객들은 모두 명품 차림이었습니다. 정치인들은 정장 차림이었고 재벌 회장들은 고급 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부인들은 샤넬, 에르메스 핸드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언론사 사장들도 눈에 띄었어요. 모두들 박숙자 여사에게 인사하려고 줄을 서 있었습니다. 잔치의 주인공인 박숙자 여사는 정원 중앙에 서 있었어요. 진한 자주색 비단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전통 문양이 금실로 수놓아져 있었어요. 목에는 굵은 금목걸이가 걸려 있었고 손목에는 옥팔찌가 반짝였습니다. 70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얼굴에는 화장이 진하게 되어 있었어요. 입가에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숙자 여사 옆에는 아들 강도준 회장이 서 있었어요. 43세 도준은 키가 훤칠했습니다. 185cm는 되어 보였어요. 네이비색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제였어요. 검은 뿔테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빛은 차분하면서도 예리했습니다. 이마가 넓었고 턱선이 각졌어요. 그리고 도준 옆에는 약혼녀 이혜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35의 혜진은 연한 크림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목까지 올라오는 우아한 디자인이었습니다. 진주 목걸이가 햇살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어요. 고급스러웠습니다. 혜진은 삼성전자 협력사 회장의 딸이었어요. 숙자 여사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오늘 이렇게 귀한 분들께서 제 칠순을 축하해 주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숙자 여사의 목소리는 힘이 있었어요. 마이크가 없어도 들릴 것 같았습니다. 우리 DJ그룹은 앞으로도 계속 승승장구할 겁니다. 곧 있으면 도준이와 혜진 양의 결혼식도 올릴 예정이고요. 그러면 더욱 든든한 가문이 될 거예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정원을 채웠어요. 도준은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혜진은 수줍게 고개를 숙였어요. 볼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대문 쪽에서 갑자기 소란이 들려왔어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잠시 멎었습니다. 모두들 대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박수 소리도 뚝 끊겼습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초대받지 않은 분은 입장이 안 됩니다. 경비원 2명이 한 여자를 막고 있었어요. 여자의 양손에는 7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들이 하나씩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쌍둥이였어요.
두 아이 모두 흰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머리에는 분홍색 리본이 달려 있었어요. 아이들은 겁먹은 표정으로 엄마 옆에 꼭 붙어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여자 누구야? 애들까지 데리고 왔네. 초대도 안 받았으면서 왜 온 거야? 여자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나갈 수 없습니다. 이 아이들 때문에 왔어요. 그 목소리에 숙자 여사의 얼굴이 굳었어요. 도준도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도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 여자는 바로 윤찬미였습니다. 도준과 7년 전에 이혼한 전처였어요. 찬미는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있었어요. 옷은 깨끗했지만 낡아 보였습니다. 소매 끝이 해지고 단추 하나가 색이 발에 있었어요. 찬미는 38이었지만 40 중반처럼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생겼고 손은 거칠었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그리고 단호했어요. 숙자 여사가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저 여자 당장 내쫓으라고. 경비원들이 찬미의 팔을 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찬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발 앞으로 나섰어요. 아이들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꼭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찬미는 여전히 숙자를 어머님이라고 불렀어요. 숙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 어머님? 이미 남남이 된 사람이 무슨 어머님이야. 당장 나가.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찬미에게 쏠렸습니다. 기자들이 슬쩍 카메라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이건 뉴스감이었습니다. 혜진이 도준의 팔을 잡으며 작게 물었어요. 도준 씨, 저 여자가 누구예요? 도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렸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찬미가 도준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7년 만이었어요. 찬미의 눈에는 슬픔과 결연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찬미가 또박또박 말했어요. 이 아이들 당신 딸이에요. 잔치장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새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샴페인 잔을 들고 있던 사람들도 그 자리에 멈췄어요.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회장님 딸이라고? 저 쌍둥이가 7년 전에 이혼했다면서? 기자들이 본격적으로 카메라를 들었어요.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찰칵찰칵 셔터 소리가 정원을 채웠어요. 숙자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야. 저 여자는 우리 집에서 쫓겨난 여자야. 7년 전에 이미 아무 관계도 아니라고. 하지만 찬미는 침착했어요. 오히려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감 있는 미소였어요. DNA 검사하시겠습니까? 그 말에 숙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도준은 아이들을 바라봤어요. 쌍둥이 중 왼쪽 아이는 눈이 컸습니다. 오른쪽 아이는 입술이 도톰했어요. 두 아이 모두 까만 머리에 하얀 피부였습니다. 특히 오른쪽 아이의 눈매가 어딘가 낯익었어요. 도준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과 닮았습니다. 눈꼬리가 살짝 올라간 것까지 똑같았어요. 오른쪽 아이가 도준을 보며 작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맑았어요. 아이는 겁먹은 표정이었지만 예의 바르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이 도준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어요. 찬미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 이름은 소미하고 소연이에요. 7살입니다. 7년 전 도준과 찬미가 이혼한 그 해 계산이 딱 맞아떨어졌어요. 도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혜진이 불안한 표정으로 도준을 바라봤어요. 도준 씨. 하지만 도준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두 아이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어요.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화려했던 칠순잔치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화려했던 칠순잔치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도주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아이들을 바라보며 한참을 말을 잃었습니다. 혜진이 불안한 표정으로 도준의 팔을 잡았지만 도준은 아무 반응도 하지 못했어요. 그때 도준의 머릿속에 7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7년 전 봄이었어요.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 3층. 그날 도준은 경영서적을 사러 왔었습니다. 재벌 후계자였지만 아직 회사 경영을 배우는 중이었어요. 아버지가 추천한 책을 찾고 있었습니다. 책장 사이를 걷다가 도준은 한 권을 빼들었어요. 무거운 양장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손에서 미끄러졌어요. 쿵 소리를 내며 책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옆에 있던 여자가 재빨리 몸을 숙여 책을 주워줬어요. 윤찬미였습니다. 29의 찬미는 하늘색 블라우스에 베이지색 치마를 입고 있었어요. 단정한 차림이었습니다. 머리는 어깨까지 내려오는 단발이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이 깨끗했어요. 감사합니다. 도준이 책을 받아들었습니다. 찬미가 미소 지었어요.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졌습니다. 재미있는 책이에요. 저도 읽었어요. 아, 그래요? 네. 전 출판사에서 일하거든요. 경영서적 담당이에요. 찬미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도준은 그 미소에 눈길이 갔어요. 순수해 보였습니다. 거짓이 없어 보였어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만났습니다. 처음엔 우연을 가장했어요. 같은 서점에서, 같은 카페에서. 하지만 곧 약속이 됐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엔 일주일에 2번. 찬미는 고아 출신이었어요. 어릴 때 부모님을 잃고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밝았어요. 성실했습니다. 작은 출판사에서 열심히 일하며 독립해서 살고 있었어요. 도준은 찬미에게 끌렸습니다. 재벌가 사람들과는 달랐어요. 돈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준이라는 사람을 봤어요. 석 달 후 도준이 청혼했습니다. 한강공원 벤치에서였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나랑 결혼해 줄래요? 도준의 말에 찬미는 깜짝 놀랐어요. 당신 재벌 집안 아들이잖아요. 저는 고아예요. 그게 뭐 어때서요? 난 당신이 좋은데. 도준은 진심이었습니다. 찬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집안에서 반대하실 거예요. 설득할게요. 꼭. 찬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집안의 반대는 심했어요. 특히 어머니 박숙자의 반대가 거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숙자는 찬미를 DJ그룹 보험가로 불렀어요. 도준 몰래였습니다. 거실엔 숙자 혼자 앉아 있었어요. 검은색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앉아요. 찬미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연두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숙자가 탁자 위로 두툼한 봉투를 밀었어요. 갈색 종이 봉투였습니다. 열어봐요. 찬미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 현금 다발이 들어 있었어요. 5만 원권 지폐가 빼곡했습니다. 5억이에요. 숙자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도준이랑 헤어져요. 그리고 이 돈 가지고 다시는 나타나지 마세요. 찬미는 봉투를 바라봤어요. 5억.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찬미는 천천히 봉투를 닫았어요. 죄송하지만 받을 수 없어요. 뭐? 숙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도준 씨를 사랑해요. 돈 때문에 만난 게 아니에요. 사랑? 사랑으로 밥 먹고 사니? 숙자가 비웃었어요.
재벌 집안 며느리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혈통이 중요해요. 집안이 중요하고. 당신 같은 고아가 무슨 며느리야? 찬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제가 부족한 건 알아요. 하지만 도준 씨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잘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절대 안 돼. 숙자는 단호했습니다. 찬미는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죄송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요. 찬미가 돌아서 나갔습니다. 봉투는 탁자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그날 밤 도준은 어머니와 크게 다퉜습니다. 서재에서였어요. 아버지도 함께 있었습니다. 도준아, 어머니 말씀 들어라. 그 여자는 안 돼. 숙자가 말했습니다. 왜 안 돼요? 찬미가 뭐가 문제예요? 고아야, 고아. 집안도 없고 배경도 없어. 재벌가 며느리감이 아니라고. 그게 뭐가 중요해요? 도준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저는 찬미 아니면 결혼 안 합니다. 뭐? 숙자가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니가 소개해 주신 재벌가 딸들 다 만나봤어요. 전부 돈만 밝혔어요. 집안만 따졌고요. 찬미는 달라요. 절 진짜로 좋아해요. 도준은 단호했습니다.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어요. 도준아, 아버님. 도준이 아버지를 봤습니다. 저 진심이에요. 찬미 아니면 평생 결혼 안 할 거예요. 아버지는 한참을 도준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다. 내 인생이다. 내가 선택해라. 여보. 숙자가 소리쳤지만 아버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어요. 결혼식은 조촐했습니다. 숙자는 참석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만 왔습니다. 찬미 쪽은 보육원 선생님 몇 분이 전부였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신혼집은 도준이 마련한 강남 아파트였어요. 넓은 거실, 큰 창문, 햇살이 잘 드는 집이었습니다. 찬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남편을 위해 아침밥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구이. 정성스럽게 상을 차렸어요. 맛있어요. 당신 요리 솜씨 정말 좋아. 도준이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찬미가 웃었어요. 매일 해줄게요. 고마워요. 도준은 퇴근 후 항상 찬미를 먼저 찾았어요. 현관문을 열며 여보, 나왔어요 라고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찬미는 달려나와 남편을 안았어요. 오늘 회사 어땠어요? 피곤했어요. 근데 당신 보니까 풀려요. 도준이 찬미를 꼭 안았습니다. 저녁엔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봤어요. 도준은 찬미 어깨에 기댔고 찬미는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작은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혼 3개월 후 시어머니 숙자가 찬미를 보온가로 불렀어요. 찬미는 조심스럽게 보온가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분홍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치마를 입고 있었어요. 손에는 선물 보따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왔습니다. 찬미가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숙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차갑게 찬미를 바라봤습니다. 앉아요. 찬미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숙자는 건너편에 앉아 있었어요. 회색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집안 행사 다음 주 토요일에 있어요. 와요. 네, 어머님. 그리고 옷 제대로 입고 와요. 창피하게 하지 말고. 숙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찬미는 가슴이 아팠지만 참았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음식은 손대지 마세요. 당신이 차린 음식 아무도 안 먹을 테니까. 찬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어요.
그날부터 시어머니의 괴롭힘은 계속됐습니다. 집안 행사마다 찬미를 무시했어요. 친척들 앞에서 고아 출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찬미가 차린 음식에는 손도 대지 않았어요. 하지만 도주는 몰랐습니다. 회사 일로 너무 바빴거든요. 아버지가 갑자기 편찮으셔서 도준이 경영 일선에 나서기 시작했어요.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찬미는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걱정시키기 싫었습니다. 그저 혼자 참았어요. 밤마다 베개를 적셨습니다. 찬미는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걱정시키기 싫었습니다. 그저 혼자 참았어요. 밤마다 베개를 적셨습니다. 결혼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찬미는 매달 달력을 보며 기다렸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요. 하지만 매번 실망뿐이었어요. 그의 설날이었습니다. DJ그룹 보험가에는 친척들이 모두 모였어요. 거실 탁자에는 떡국, 갈비찜, 나물들이 가득했습니다.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둘러앉아 있었어요. 찬미는 연보라색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도준이 사준 한복이었어요. 비단이 부드러웠고 자수가 고급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찬미는 불편했어요. 친척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도준이 결혼한 지 1년 됐죠? 큰어머니가 물었습니다. 회색 한복을 입은 60대 여자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도준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아이 소식은 언제 들려주려고? 찬미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직이에요. 도준이 찬미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는 때가 있는 거예요.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큰어머니는 계속 물었어요. 병원은 가봤어? 혹시 몸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큰어머님. 도준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큰어머니가 입을 다물었어요. 하지만 숙자가 끼어들었습니다. 검사는 받아봐야죠. 1년이나 됐는데 아이가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 숙자는 검은색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찬미는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제가 병원 가볼게요. 그날 이후 찬미는 병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강남의 큰 산부인과였어요. 흰색 건물, 깨끗한 로비, 비싼 검사비. 의사는 중년 여자였습니다. 흰 가운을 입고 있었어요. 검사 결과 특별한 이상은 없어요. 그럼 왜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찬미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스트레스일 수도 있어요. 마음을 편하게 가지세요. 하지만 마음이 편할 리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압박했어요. 친척들은 만날 때마다 물었습니다. 찬미는 점점 조급해졌어요. 결혼 2년째가 됐습니다. 여전히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의사가 시험관 시술을 권했습니다. 자연 임신이 잘 안 되니 시술을 고려해 보세요. 찬미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시험관 시술 해볼까요? 도주는 망설였습니다. 그게 몸에 안 좋다던데. 괜찮겠어요? 괜찮아요. 해볼게요. 찬미는 결심했습니다. 시술이 시작됐어요. 매일 아침 병원에 갔습니다. 호르몬 주사를 맞았어요. 팔뚝이 멍투성이가 됐습니다. 파란 멍, 보라색 멍, 긴팔 옷으로 가렸어요. 약도 먹었습니다. 하루에 3번. 알약이 목을 넘어갈 때마다 속이 메스꺼웠어요. 몸이 점점 망가졌습니다. 어지러웠어요. 구역질이 났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베개에 머리카락이 수북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찬미는 화장실에서 토했어요. 울렁거리는 속, 쓴물이 올라왔습니다. 변기를 붙잡고 한참을 토했어요. 문 밖에서 도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찬미는 재빨리 물을 틀었어요. 입을 헹궜습니다. 괜찮아요. 금방 나갈게요.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입술에 핏기가 없었습니다. 찬미는 볼을 꼬집었어요. 붉은기가 돌았습니다. 립스틱을 발랐어요. 밝은 핑크색이었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웃었어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여보, 아침 먹어요.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주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찬미를 봤어요. 얼굴이 안 좋은데 병원 그만둘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찬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석 달 후 첫 번째 시술 결과가 나왔어요. 실패였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착상이 안 됐어요. 다음에 다시 시도해봐요. 찬미는 병원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바닥이었어요. 흰색 타일이 눈부셨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참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왜 나는 안 되는 걸까?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어요. 찬미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천장을 봤어요. 저녁 때 도준이 돌아왔습니다. 여보, 결과 어땠어요? 찬미는 웃으려 했어요. 하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실패했어요. 도준이 찬미를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다음에 다시 하면 돼요. 미안해요. 제가 부족해서. 무슨 소리예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도준은 찬미 등을 쓰다듬었어요. 여보, 사실은요. 도준이 찬미 얼굴을 마주 봤습니다. 아이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 둘이 살면 돼요. 하지만 어머니는 제가 설득할게요. 당신은 걱정하지 마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숙자의 압박은 더 심해졌어요. 어느 날 저녁 숙자가 보험가에서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큰 거실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숙자의 오빠, 도준의 고모, 삼촌들, 모두 DJ그룹 주요 주주들이었습니다. 숙자는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오늘 모신 이유는 도준이 문제 때문이에요. 무슨 문제요? 큰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결혼한 지 2년이 넘었는데 아이가 없어요. 며느리 문제를 해결해야 해요. 해결이라니요? 이혼시켜야죠. 숙자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준은 어머니와 다퉜어요. 어머니, 이혼은 절대 안 됩니다. 도준아, 정신 차려. DJ그룹에 후계자가 없으면 큰일 나. 주주들도 다 불안해하고 있어. 시간을 주세요. 찬미가 지금 시술 받고 있어요. 벌써 몇 번째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숙자는 단호했습니다. 찬미는 다시 시술을 받았어요. 두 번째였습니다. 또 호르몬 주사를 맞았어요. 또 약을 먹었습니다. 몸은 더 망가졌어요. 체중이 5kg 빠졌습니다. 얼굴은 헬쑥해졌어요. 도준이 걱정했습니다. 여보, 그만해요. 당신 몸이 더 중요해요. 괜찮아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찬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달 후 결과가 나왔어요. 또 실패였습니다. 찬미는 병원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어요. 소리 내지 않고 울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 걸까? 왜 아이 하나 못 낳는 걸까?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찬미는 혼자였어요.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거리엔 아이를 데리고 걷는 엄마들이 보였습니다. 유모차를 밀고 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찬미의 눈에 눈물이 또 맺혔습니다. 그 무렵이었어요. 도준의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회사 회의 중이었어요. 심장마비였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3일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장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찬미는 검은색 상복을 입고 조문객들에게 절을 했어요. 허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쉴 수 없었어요. 도주는 눈물도 흘리지 못했습니다. 장남이었고 이제 회장이 될 사람이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 후 도주는 DJ그룹 회장이 됐습니다. 41살이었어요. 그날부터 도주는 더 바빠졌습니다. 새벽 6시에 출근했어요. 밤 12시에 퇴근했습니다. 주말도 없었어요. 찬미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넓은 아파트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TV를 켜도 재미없었습니다. 책을 읽어도 머리에 안 들어왔어요. 그저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뜨고 지는 걸 봤어요. 외로웠습니다. 찬미는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어요. 같은 시각 DJ그룹 보험가 박숙자는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다란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쌓여 있었어요. 회사 재무제표, 주주명단, 임원 회의록. 숙자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넘겼어요.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집사가 안내한 사람은 비서실장 최민석이었습니다. 40대 중반의 민석은 회색 정장 차림이었어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앉아요. 민석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숙자는 책상에서 일어나 민석 맞은편에 앉았어요. 재벌가 딸들 명단 준비했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민석이 서류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어요. A사 용지 5장이었습니다. 각 페이지마다 사진과 인적사항이 적혀 있었어요. 숙자가 천천히 넘겨봤습니다. 삼성전자 협력사 회장 딸 이혜진, 35, 이화여대 경영학과 졸업. 사진 속 혜진은 단정한 인상이었어요.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괜찮겠네요. 숙자가 혜진 사진을 빼냈습니다. 조사 더 해봐요. 집안 배경, 학벌, 건강 상태 다 확인하고요. 알겠습니다. 민석이 파일을 다시 챙겼어요. 그리고 임원들 일정 잡아요. 이번 주 안으로 비공식 모임 만들어요. 무슨 안건으로 하시겠습니까? 후계 구도 문제. 숙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사흘 후 도주는 어머니에게 불려갔어요. 보온과 거실이었습니다. 숙자는 자주색 한복을 입고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탁자 위에는 차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앉아라. 도준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남색 정장 차림이었어요.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도준아. 숙자가 찻잔을 내려놨습니다. 이 결혼은 잘못됐어. 도준의 표정이 굳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결혼한 지 3년이 다 돼가는데 아이가 없잖아. 아이도 없는 결혼이 무슨 의미가 있어? 어머니, 찬미가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고. 숙자는 단호했습니다. 도주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시간을 좀 더 주세요. 시간? 언제까지 기다려? 너 이제 회장이야. DJ그룹 후계자가 필요해. 어머니, 다음 주에 만나볼 사람이 있어. 숙자가 탁자 위로 사진 한 장을 밀었어요. 이혜진의 사진이었습니다. 삼성전자 협력사 회장 딸이야. 집안도 좋고 학벌도 좋아. 건강검진도 다 받았어. 아이 낳는데 문제 없대. 도주는 사진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하라는 거잖아. 안 됩니다. 도준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숙자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회사 생각해봐. 주주들이 다 불안해하고 있어. 후계자 없는 회장을 누가 믿겠어.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도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숙자가 소리쳤습니다. 도준아, 앉아. 하지만 도준은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숙자는 혼자 남았어요. 찻잔을 집어 던졌습니다.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거실을 채웠어요. 그 주 회사에서는 연일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회의실은 커다란 타원형 테이블이 있었어요. 임원 15명이 둘러앉았습니다. 모두 검은색이나 남색 정장 차림이었어요. 회장님, 후계 구도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재무이사가 말했습니다. 50대 후반의 남자였어요. 주주들이 계속 질문하고 있습니다. 후계자가 없으면 주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전략이사가 거들었어요. 다른 재벌 그룹들은 벌써 3세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우리만 없어요. 도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회장님? 재무이사가 다시 불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도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어요. 집안 어른들도 나섰습니다. 어느 주말 보온가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어요. 큰아버지, 고모, 삼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도준은 회색 니트에 검은색 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어른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준아, 회사 일도 중요하지만 가문도 생각해야지. 큰아버지가 말했습니다. 65의 큰아버지는 검은색 조끼를 입고 있었어요. 후계자가 없으면 나중에 재산 상속도 문제야. 큰아버님 말씀이 맞아요. 제 친구 아들도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결국 이혼하고 재혼했어요. 고모가 거들었습니다. 고모는 보라색 스웨터를 입고 있었어요. 도준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밤마다 도준은 술을 마셨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실 소파에 앉아 위스키를 따랐어요. 얼음이 잔 속에서 째각거렸습니다. 한 잔, 두 잔, 세 잔. 찬미는 침실에서 나와 거실을 봤어요. 남편이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찬미가 다가갔습니다. 연두색 잠옷을 입고 있었어요. 응, 괜찮아. 도준은 웃으려 했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어요. 회사 일 힘들어요? 좀 그래. 도준은 잔을 비웠습니다. 찬미가 남편 옆에 앉았어요.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거 있어요? 도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그냥 옆에 있어줘요. 그것만으로도 힘이 돼요. 하지만 도준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찬미는 그걸 느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저한테 말해줘요. 아무것도 아니야. 도준은 다시 술을 따랐어요. 찬미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압박은 점점 거세졌어요. 회사에서도 집안에서도 어머니에게서도. 도준은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준은 어머니 서재에 갔어요. 숙자는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색 한복 차림이었어요. 어머니, 왔구나. 숙자가 책을 덮었습니다. 생각 정리됐어? 도준은 한참을 말하지 못했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찬미를 사랑합니다. 사랑으로 회사가 굴러가니? 사랑으로 가문이 유지되니? 숙자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도준아, 넌 이제 개인이 아니야. DJ그룹 회장이야. 700명 직원을 책임져야 하고 수만 명 주주들을 생각해야 해. 도준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이혜진 양을 만나봐. 만나기만 해봐. 어머니, 만나기만 하라니까. 그게 그렇게 어려워? 숙자는 단호했습니다. 도준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후 도준은 찬미에게 말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밤 11시였습니다. 여보, 도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요?
찬미가 남편을 봤습니다. 우리 이혼하는 게 어떨까?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찬미는 남편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어. 도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회사가 위험해. 후계자 문제 때문에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 임원들이 다 사표 쓰겠다고 해. 그래서 저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찬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버리는 게 아니야. 나도 정말 힘들어. 하지만 선택을 해야 해. 도준은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찬미는 일어났습니다.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베개를 안고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울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찬미의 가방 안에는 병원 진단서가 들어 있었어요. 임신 3개월. 일주일 전에 받은 진단서였습니다. 찬미의 가방 안에는 병원 진단서가 들어 있었어요. 임신 3개월. 일주일 전에 받은 진단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찬미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왔어요. 도준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얼굴이었어요. 여보. 찬미가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병원 진단서를 쥐고 있었어요. 사실은 제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 도준이 먼저 말했습니다. 미안해. 오늘 어머니가 오실 거야. 이혼 서류 가지고. 찬미의 손이 떨렸어요. 진단서를 꼭 쥐었습니다. 도준은 찬미를 보지 못했어요.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옆모습이었어요. 찬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 아이 때문에 돌아오라고 할 수는 없어. 찬미는 생각했어요. 그건 비겁한 거야. 진단서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오전 11시 초인종이 울렸어요. 도준이 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 숙자가 들어왔어요.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어머님. 찬미가 인사했습니다. 연한 회색 니트에 검은색 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숙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어요. 도준이는 나가 있어. 어머니, 나가 있으라고. 숙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도준은 찬미를 한번 봤어요. 그리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거실엔 찬미와 숙자만 남았습니다. 숙자가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이혼 서류를 꺼냈습니다. 탁자 위에 던지듯 놓았어요. 여기 서명해요. 찬미는 서류를 봤습니다. 이혼 합의서. 검은 글씨가 빼곡했어요. 제가 잘못한 게 뭐예요? 찬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잘못? 아이를 못 낳는 게 잘못이지. 3년이나 기회를 줬어. 충분했어. 숙자는 냉정했어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안 돼. 이미 다 결정됐어. 다음 달에 도준이는 이혜진 양과 만나기로 했어. 숙자가 가방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갈색 봉투였어요. 이거 5억이야. 위자료야. 탁자 위로 밀었습니다. 이것도 많이 주는 거야. 고아 출신이 재벌가 며느리 3년 했으면 충분히 본전 뽑은 거지. 찬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돈은 필요 없어요. 받아. 나가서 살려면 돈이 필요할 거야. 숙자가 찬미 앞으로 봉투를 더 밀었어요. 어머님, 저는 이 집에서 나가요. 오늘 당장. 숙자는 일어났습니다. 서류를 가리켰어요. 서명은 변호사 통해서 하면 돼요. 오늘 안으로 짐 싸서 나가요. 숙자가 가방을 들었습니다.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문을 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널 위한 거기도 해. 평생 비참하게 살 것 없잖아. 문이 닫혔어요. 찬미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 이혼 서류, 5억이 든 봉투,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1시간 후 도준이 돌아왔습니다. 찬미는 침실에서 짐을 싸고 있었어요. 작은 캐리어 하나였습니다. 옷 몇 벌, 속옷, 화장품. 그게 전부였어요. 여보. 도준이 침실 문을 열었습니다. 찬미는 등을 보이고 있었어요. 캐리어에 옷을 넣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도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찬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옷을 접었어요. 정말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알아요. 찬미가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저도 알아요. 캐리어를 닫았습니다. 지퍼를 올리는 소리가 조용한 방에 울렸어요. 찬미가 돌아섰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행복하세요. 찬미야. 도준이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찬미는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저 이만 갈게요. 찬미가 캐리어를 끌고 침실을 나갔습니다. 거실을 지나갔어요. 탁자 위에 돈 봉투는 보지도 않았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었어요. 연한 베이지색 운동화였습니다. 3년 전 도준이 사준 신발이었어요. 찬미야, 돈은 가져가. 도준이 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필요 없어요. 그래도 나가서 살려면. 괜찮아요. 제가 벌면 돼요. 찬미는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 찬 공기가 들어왔어요. 미안해요. 당신을 힘들게 해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찬미는 뒤돌아보지 않고 나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찬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부은 눈, 떨리는 입술. 배를 쓰다듬었어요. 우리 둘이서 살자. 엄마가 잘할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찬미는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갔어요. 하늘이 흐렸습니다. 곧 비가 올 것 같았어요. 찬미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캐리어 바퀴가 대구르르 소리를 냈어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친구도 없었습니다. 가족도 없었어요. 고아원 선생님들은 멀리 계셨습니다. 찬미는 지하철역으로 갔어요. 서울역으로 가는 지하철을 탔습니다. 캐리어를 옆에 세웠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운 터널이 지나갔어요.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출근하는 사람, 여행 가는 사람, 고향 가는 사람. 모두들 바빴습니다. 찬미는 기차표를 샀어요. 어디로 갈까 고민하다가 부산행을 샀습니다. 멀리 가고 싶었어요. 서울에서 제일 먼 곳. 오후 5시 기차였습니다. 대합실에 앉아 기다렸어요. 캐리어를 무릎에 올렸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2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창밖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점점 많아졌습니다. 곧 억수같이 쏟아졌어요. 찬미는 창밖을 봤습니다. 빗물이 유리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마치 눈물처럼. 그 시각 강남 아파트. 도준은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위스키 병이 놓여 있었어요. 잔을 따랐습니다. 호박색 술이 차올랐어요.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이 따가웠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도준은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유리에 이마를 댔어요. 차가웠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도준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작은 사진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어요. 찬미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도준은 사진을 꼭 쥐었습니다. 오후 5시.
찬미는 기차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았어요. 창가 자리였습니다. 캐리어를 선반에 올렸어요.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덜컹덜컹 흔들렸어요. 서울역을 벗어났습니다. 건물들이 지나갔어요. 점점 작아졌습니다. 찬미는 창밖을 봤습니다. 비에 젖은 도시가 멀어져 갔어요. 손가락에 결혼 반지를 만졌습니다. 은반지였어요. 도준이 결혼식 때 끼워준 반지였습니다. 천천히 빼냈어요. 손에서 빠지는 게 무거웠습니다. 반지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지퍼를 닫았어요.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기차는 남쪽으로 달렸어요.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찬미는 배를 쓰다듬었어요. 괜찮아. 엄마가 지킬게. 꼭 지킬게. 밤이 깊어갔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어요. 기차는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기차는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밤 11시 부산역에 도착했어요. 찬미는 캐리어를 끌고 역사 밖으로 나왔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바닥은 여전히 젖어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무릉덩이에 반짝였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찬미는 역 앞 택시를 탔어요. 중년 기사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저 싼 여관 있나요? 여관? 얼마짜리요? 제일 싼데요. 기사 아저씨가 백미러로 찬미를 봤어요. 한참을 망설이더니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하나 데려다 드릴게요. 택시는 골목길을 돌았어요. 좁은 길, 낡은 건물들, 깜빡이는 간판들. 10분쯤 달렸습니다. 여기요. 행복여관이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노란 글씨가 반쯤 꺼져 있었습니다. 2층짜리 낡은 건물이었어요. 얼마예요? 찬미가 물었습니다. 3,000원. 찬미는 5,000원을 건넸어요. 기사 아저씨가 거스름 돈을 주려 했지만 찬미는 내렸습니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여관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좁은 카운터에 할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TV를 보고 계셨어요. 방 있어요? 하룻밤이에요? 네. 15,000원이에요. 찬미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은행 통장을 확인했어요. 잔액 500만 원. 그게 전부였습니다. 위자료는 받지 않았으니까요. 10,000원권 2장을 건넸습니다. 202호 가세요. 할머니가 열쇠를 내밀었어요. 녹슨 열쇠였습니다. 방은 좁았어요. 3평도 안 되었습니다. 작은 침대 하나, 낡은 옷장, 창문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찬미는 캐리어를 내려놓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어요.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배를 쓰다듬었어요. 여기가 우리 집이야. 잠깐만이지만 작게 속삭였습니다. 일주일을 여관에서 지냈어요. 낮에는 부동산을 돌아다녔습니다. 월세방을 알아봤어요. 하지만 모두 비쌌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더 싼 데는 없나요? 찬미가 물었습니다. 부동산 사장은 50대 남자였어요.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글쎄요. 여기가 부산인데 이것도 싼 거예요. 정말 급해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찬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부동산 사장이 담배를 껐습니다. 하나 있긴 한데. 어디예요? 영도 쪽이에요. 보증금 없이 월세 30만 원. 근데 방이 진짜 작아요. 괜찮아요. 가볼게요. 부동산 사장의 차를 타고 갔습니다. 영도는 바다가 보이는 동네였어요. 하지만 집들은 낡았습니다. 좁은 골목을 올라갔어요. 경사가 가팔랐습니다. 3층짜리 다세대 주택 앞에 섰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회색 건물이었습니다. 2층이에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방은 정말 작았습니다. 2평 남짓, 작은 부엌, 화장실 하나, 창문으로 바다가 아주 조금 보였어요. 하지만 깨끗했습니다. 방금 청소를 한 것 같았어요. 여기요. 어때요? 좋아요. 여기로 할게요. 혼자 사세요? 부동산 사장이 물었습니다. 찬미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배는 숨겼어요. 두꺼운 코트를 입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이사했습니다. 캐리어 하나가 전부였어요. 옷을 옷장에 걸었습니다. 화장품을 화장실에 놓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좁은 골목, 낡은 지붕들, 멀리 바다. 서울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어요. 이제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근처를 돌아다녔어요. 식당, 카페, 슈퍼마켓, 구인 광고를 봤습니다. 주방 보조 구함, 월급 150만 원. 작은 식당이었어요. 순잔의 밥상이라는 간판이 달려 있었습니다. 연두색 간판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식당 안은 조용했어요. 점심시간이 지나서였습니다. 주방에서 6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나왔어요. 김순자였습니다. 키가 작았어요. 회색 머리를 뒤로 묶고 있었습니다. 남색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어요.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뭘 드실래요? 저 구인 광고 보고 왔어요. 순자가 찬미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주방 일 해봤어요? 아니요. 하지만 열심히 할게요. 나이가 어떻게 돼요? 31예요. 순자가 한참을 찬미를 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왜 부산까지 왔어요? 서울 사람 같은데. 찬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가가 빨개졌어요. 순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연 있구먼. 뭐, 다들 사연 있어서 사는 거지. 순자가 앞치마를 벗었어요. 일단 앉아요. 찬미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된장찌개와 밥을 가져왔어요. 김치도 함께 놓았습니다. 먹어요. 말라 빠졌네. 감사합니다. 찬미는 숟가락을 들었어요. 된장찌개를 한 입 먹었습니다. 따뜻했어요. 구수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 했지만 주르륵 흘렀습니다. 왜 울어? 순자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다그치지 않았어요. 그저 휴지를 건넸습니다. 죄송해요. 찬미가 눈물을 닦았어요. 됐어. 울고 싶으면 울어. 배 채우고. 찬미는 밥을 다 먹었습니다. 순자가 설거지를 하며 말했어요. 여기서 일해. 대신 성실하게 해. 정말요? 응. 내일부터 나와. 아침 11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찬미가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순자가 찬미를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그런데 코트 좀 벗어봐. 네. 더운데 왜 코트를 입고 있어? 벗어봐. 찬미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코트를 벗었어요. 배가 불룩했습니다. 니트 속으로 임신 4개월 배가 드러났어요.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임신했구나. 찬미는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또 났습니다. 죄송해요. 숨기려던 건 아니에요. 혼자야? 찬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가 한숨을 쉬었어요. 에휴, 어린 것이. 순자가 다가와 찬미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아. 여기서 일해. 배 부르면 힘든 일은 안 시킬게. 정말 괜찮으세요? 응. 난 자식이 없어. 그래서 외로워. 내가 옆에 있으면 좋겠어. 순자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찬미는 그 따뜻함에 무너졌습니다. 울음이 터졌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순자가 찬미를 안았습니다. 작은 품이었지만 넓었어요. 울지 마. 이제 다 잘 될 거야. 다음 날부터 찬미는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났어요. 좁은 방에서 나와 식당으로 갔습니다. 걸어서 10분 거리였어요. 주방 보조일이었습니다. 채소를 다듬고 설거지를 하고 홀을 청소했어요. 배가 불러왔지만 쉬지 않았습니다. 순자가 걱정했어요. 너 좀 앉아 있어. 무거운 건 내가 할게. 괜찮아요. 괜찮긴. 뱃속에 애 있잖아. 순자는 무거운 냄비는 자기가 들었어요. 찬미한테는 앉아서 할 수 있는 일만 시켰습니다. 저녁이면 순자가 밥을 챙겨줬어요. 많이 먹어. 애 엄마가 잘 먹어야 애도 건강해. 찬미는 감사했습니다. 이모님 정말 감사해요. 이모님이라니. 순자 이모라고 불러. 네, 순자 이모. 석 달이 흘렀어요. 찬미의 배는 많이 불렀습니다. 임신 7개월이었어요. 어느 날 병원 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쌍둥이에요. 축하드려요. 찬미는 놀랐어요. 쌍둥이요? 네. 여자아이 둘이에요. 건강해요. 찬미는 초음파 사진을 받았습니다. 두 아기가 나란히 있었어요. 작은 손, 작은 발.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건강하게 태어나야 해. 엄마가 지킬게. 배를 쓰다듬었어요. 건강하게 태어나야 해. 엄마가 지킬게. 배를 쓰다듬었어요. 2달 후였습니다. 찬미는 진통이 왔어요. 새벽 4시였습니다. 배가 조이며 아팠어요. 순자 이모. 찬미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자는 곧바로 달려왔어요. 택시를 불렀습니다. 괜찮아. 힘내. 순자가 찬미 손을 꼭 잡았어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분만실로 들어갔어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힘주세요. 찬미는 온 힘을 다해 힘을 줬어요.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머리 나왔어요. 조금만 더. 잘하고 있어요. 한 번 더. 마지막 힘을 줬습니다. 응애. 첫 번째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딸이에요. 건강한 딸. 간호사가 아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작은 손, 작은 발, 까만 머리. 아기는 눈을 감고 울고 있었어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동생 나와야죠. 네. 찬미는 다시 힘을 줬습니다. 응애. 두 번째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쌍둥이 모두 건강해요. 축하드려요. 의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찬미는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소미야, 소연아. 엄마 왔어. 작게 속삭였어요. 순자가 분만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아기 둘을 안고 나왔어요. 할머니, 손녀들 보세요. 어머, 예쁘네. 순자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기들을 보며 웃었어요. 찬미는 일주일 병원에 있었습니다. 순자가 매일 왔어요. 미역국을 끓여왔습니다. 보온 도시락에 담아왔어요. 많이 먹어. 전 나와야지. 감사해요, 이모. 뭐가 고마워. 가족이지. 순자는 찬미를 딸처럼 대했습니다. 퇴원하는 날 순자가 작은 방을 준비해뒀어요. 식당 위층이었습니다. 찬미가 살던 월세방보다 조금 넓었어요. 여기서 살아. 월세 안 받을게. 이모, 그럴 수 없어요. 됐어. 애들 키우려면 돈 많이 들어. 아껴. 순자는 단호했습니다. 찬미는 순자를 꼭 안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쌍둥이는 식당에서 자랐습니다. 첫째 이름은 소미였어요. 둘째는 소연이었습니다.
두 아기는 식당 한쪽에 놓인 요람에서 잤어요. 찬미가 일하는 동안 순자가 봐줬습니다. 애들 깼네. 순자가 분유를 탔습니다. 두 젖병을 준비했어요. 소미와 소연을 안고 먹였습니다. 잘 먹네, 잘 먹어. 순자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어요. 손님들이 아기들을 예뻐했습니다. 어머, 쌍둥이네. 귀엽다. 얼마나 됐어요? 3달 됐어요. 찬미가 대답했습니다. 엄마 닮아서 예쁘겠다. 손님들이 아기들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단골 할아버지가 과자를 사다 줬습니다. 70대의 할아버지였어요. 회색 점퍼를 늘 입고 계셨습니다. 애들 주라고. 할아버지, 감사해요. 뭐, 손주 보는 것 같아서 좋아. 할아버지는 아기들을 보며 웃었어요.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돌이 됐어요. 걷기 시작했습니다. 소미가 먼저 걸었어요. 소연은 며칠 후 걸었습니다. 식당 한쪽에 매트를 깔아줬어요. 분홍색 매트였습니다. 아이들은 그 위에서 놀았어요. 블록을 쌓았습니다. 인형을 안았어요. 조용히 놀았습니다. 손님들이 신기해했어요. 애들이 왜 이렇게 조용해? 엄마 일하는 거 방해하면 안 된다고 가르쳤어요. 찬미가 대답했습니다. 어쩜? 착하기도 해라. 3살이 됐습니다. 아이들은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물, 배고파. 소미가 더 말이 많았습니다. 소연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관찰을 잘했습니다. 어느 날 소연이 물었어요. 엄마, 우리 아빠는? 찬미는 손이 멈췄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멈췄어요. 아빠는 멀리 있어. 언제 와? 찬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소연을 안아줬어요. 엄마가 아빠 역할도 할게. 괜찮지?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살이 됐어요. 유치원에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집 근처 작은 유치원이었어요. 월 20만 원이었습니다. 아침에 두 아이 손을 잡고 유치원에 데려다 줬어요. 소미는 노란색 원피스를 좋아했습니다. 소연은 하늘색 원피스를 좋아했어요. 잘 다녀와. 엄마 안녕. 소미가 활짝 웃었어요. 소연은 조용히 손을 흔들었습니다. 유치원에서 다른 아이들이 물었어요. 너희 아빠는? 소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아빠 없어? 응. 소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찬미에게 물었어요. 엄마, 다른 애들은 다 아빠 있는데 우리는 왜 없어? 찬미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두 아이를 안았어요. 미안해. 엄마가 더 잘할게. 아이들은 밝게 자랐습니다. 아빠가 없어도 웃었어요. 순자 이모가 할머니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어요. 소미와 소연은 7살이 됐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순자가 배를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이모, 찬미가 달려갔어요. 순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괜찮아. 잠깐 어지러워서 병원 가요. 찬미가 순자를 부축해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췌장암 말기였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찬미는 눈앞이 캄캄했어요. 선생님, 치료하면 안 돼요? 이미 많이 진행됐어요. 죄송합니다. 순자는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그래, 70까지 살았으면 됐지. 이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괜찮아. 나 혼자 살았는데 너랑 애들 덕분에 행복했어. 순자가 찬미 손을 잡았어요. 고마웠어, 찬미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찬미는 순자를 극진히 간호했어요. 아침마다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약을 챙겼어요. 밤에는 순자 방에서 함께 잤습니다. 순자는 점점 야위어 갔어요.
몸무게가 10kg 빠졌습니다. 얼굴이 헬쑥해졌어요. 하지만 소미와 소연 앞에서는 웃었습니다. 할머니, 아파? 소미가 물었어요. 안 아파. 할머니 괜찮아. 순자가 소미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석 달 후였어요. 순자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찬미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찬미야. 네, 이모. 식당 내가 해. 이모, 무슨 소리예요? 이모가 하셔야죠. 아니야. 이제 내 시간은 다 됐어. 순자가 찬미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너는 내 딸이야. 진짜 딸처럼 생각했어. 이모, 애들 잘 키워. 꼭, 네. 약속할게요. 순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고마웠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숨이 멎었어요. 이모, 이모. 찬미가 흔들었지만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찬미는 순자 손을 꼭 잡고 울었어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장례식은 조촐했습니다. 식당 단골 손님들이 왔어요. 소미와 소연도 검은 옷을 입고 왔습니다. 할머니 어디가? 소미가 물었어요. 하늘나라 가셨어. 언제 와? 찬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을 안아줬어요.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 후 찬미는 식당 간판을 바꿨습니다. 순자네 밥상에서 순자네 식당으로. 순자 이모를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찬미는 식당을 이어받아 아이들을 키웠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손님들을 웃으며 맞이했어요. 소미와 소연은 식당 한쪽에서 조용히 놀았습니다. 엄마를 도왔어요. 엄마, 내가 설거지 도와줄게. 아니야. 엄마가 할게. 우리도 할 수 있어. 아이들은 의젓했습니다. 찬미는 매일 밤 아이들을 재우며 생각했어요. 꼭 잘 키울 거야. 행복하게 키울 거야. 7년이 흘렀습니다. 7년이 흘렀습니다. 소미와 소연은 이제 7살이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이 됐습니다. 찬미는 식당을 운영하며 두 아이를 키웠어요. 하루하루가 바빴지만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저녁 장사를 끝내고 찬미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소미와 소연은 식당 한쪽 탁자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TV가 켜져 있었습니다. 뉴스 시간이었어요. 다음 소식입니다. DJ그룹 강도준 회장이 해외 대형 프로젝트 계약 체결에 성공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찬미의 손이 멈췄습니다.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TV를 봤어요. 화면에 도준이 나왔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7년 전보다 머리에 흰머리가 조금 섞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준수한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도준 옆에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이예진이었어요. 연한 핑크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도준의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강도준 회장은 약혼녀 이예진 씨와 함께 이번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두 사람은 곧 결혼 예정이라고 합니다. 앵커가 말했습니다. 찬미는 숨이 막혔어요. 접시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결혼. 도준이 재혼한다는 소식이었어요. 또한 DJ그룹 안주인 박숙자 여사의 칠순잔치가 다음 주 토요일 열립니다. 재벌가의 대형 행사가 될 전망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칠순잔치 준비 모습이 나왔습니다. 화려한 꽃장식, 큰 케이크, 하얀 천막. 자막이 떴어요. DJ그룹 박숙자 여사 칠순잔치 D-7. 찬미는 TV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7년이 지났지만 도준의 얼굴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선 여자.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사람이 서 있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엄마, 왜 울어? 소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찬미를 봤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찬미가 재빨리 눈물을 닦았어요. 웃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소미가 TV를 봤어요. 저 아저씨 멋있다. 누구야? 아무도 아니야. 찬미가 재빨리 TV를 껐습니다. 리모컨을 꽉 쥐었어요.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찬미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방, 낡은 소파, 깜빡이는 형광등. TV에서 본 화면이 계속 떠올랐어요. 도준의 모습, 혜진의 미소, 칠순잔치 소식. 찬미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운 골목, 가로등 불빛, 멀리 바다. 문득 소연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며칠 전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소연이 물었었어요. 엄마, 우리 아빠는 어디 있어? 멀리 있어. 다른 애들은 다 아빠 있는데 우리는 왜 없어? 소연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었어요. 찬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이를 안아줬을 뿐이었어요. 이제 아이들은 알 나이가 됐습니다. 아빠를 궁금해할 나이였어요. 찬미는 침대로 갔습니다. 소미와 소연이 나란히 자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작은 숨소리가 들렸어요. 찬미는 두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아빠를 알려줘야 하나? 7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는데 그래도 아이들은 아빠를 알 권리가 있어. 밤새 고민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찬미는 근처 편의점에 갔어요. 신문을 샀습니다. 경제면을 펼쳤어요. DJ그룹 기사가 크게 실려 있었습니다. DJ그룹 박숙자 여사 칠순잔치 3월 26일 개최. 재벌가 인사 300명 참석 예정. 강도준 회장, 약혼녀와 함께 참석. 사진도 실려 있었어요. 도준과 혜진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찬미는 신문을 접었습니다. 가슴이 무거웠어요. 그날 저녁 찬미는 결심했습니다. 아이들을 식탁에 앉혔어요.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소미야, 소연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두 아이가 찬미를 봤어요. 사실은 너희 아빠가 있어. 소미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어디 있어? 서울에 있어. 왜 안 와? 소연이 물었어요. 엄마랑 아빠가 헤어졌거든. 왜? 찬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복잡한 사정이 있었어. 하지만 아빠는 나쁜 사람 아니야. 그럼 우리 아빠 만나고 싶어? 소미가 말했어요. 소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찬미는 두 아이를 안았어요. 알았어. 만나러 가자. 이틀 후였습니다. 찬미는 서울역행 기차표를 예매했어요. 3월 26일. 칠순잔치 당일이었습니다. 가방을 챙겼어요. 소미와 소연 옷을 넣었습니다. 흰색 원피스 2벌, 분홍색 리본도 챙겼어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서울 가자. 정말? 소미가 환하게 웃었어요. 응. 아빠 만나러. 소연도 미소 지었습니다. 찬미는 거울을 봤어요. 38배 얼굴이었습니다. 7년 전보다 주름이 생겼어요. 손도 거칠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아빠를 찾아줄 거야.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아이들을 위한 거야. 3월 26일 아침이었습니다. 찬미는 소미와 소연에게 흰색 원피스를 입혔어요. 머리를 빗겼습니다. 분홍색 리본을 달아줬어요. 예쁘다. 엄마도 예뻐. 찬미는 베이지색 코트를 입었습니다. 7년 전 그 코트였어요. 낡았지만 깨끗하게 빨아뒀습니다. 세 사람은 기차에 올랐어요. 부산역을 출발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지나갔어요. 소미와 소연은 신기한 듯 창밖을 봤습니다.
엄마, 아빠 우리 보면 좋아할까? 소연이 물었어요. 당연하지. 너희 이렇게 예쁜데. 찬미가 소연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기차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찬미는 가방 속 신문을 꺼냈어요. 칠순잔치 기사를 다시 봤습니다. 오후 1시 DJ그룹 보은가. 시간과 장소가 적혀 있었어요. 찬미는 신문을 접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7년 만에 다시 도준을 만나게 될 거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칠순잔치가 끝난 그날 밤이었어요. 도준은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위스키 잔을 손에 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잔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머릿속에 자꾸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쌍둥이 아이들이었어요. 특히 둘째 소연. 작게 인사하던 모습, 맑은 눈동자, 도톰한 입술.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도준은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어린 시절 사진들이 나왔어요. 6살, 7살, 8살. 도준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이었습니다. 도준은 한 사진 앞에서 멈췄어요. 7살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놀이터에서 웃고 있는 사진. 눈이 초승달처럼 휘었어요. 입술이 도톰했습니다. 소연과 똑같았어요. 도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7년 전에 헤어졌어. 그때 찬미는 임신하지 않았어. 도준은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위스키를 단숨에 마셨어요. 목이 따가웠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도준은 비서실장 최민석을 불렀어요. 회사 사무실이었습니다. 민석이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어요. 부르셨습니까, 회장님? 앉아요. 민석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도준은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어제 칠순잔치에 나타난 여자 있었죠. 윤찬미 씨 말씀이십니까? 맞아요. 그 여자랑 아이들 조사 좀 해줘요. 민석의 표정이 굳었어요. 조사요? 어디서 살고 있는지, 아이들 출생 기록, 건강 기록. 다 알아봐요. 알겠습니다. 민석이 일어났습니다. 문을 나가려다 멈췄어요. 회장님 혹시... 뭐요? 아이들이 정말 회장님 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도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봤어요. 민석은 더 묻지 않고 나갔습니다. 사흘이 지났어요. 민석이 두툼한 파일을 들고 도준 사무실에 왔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입니다. 도준이 파일을 받았어요.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찬미 사진이 있었어요. 최근 사진이었습니다. 7년 전보다 야위었어요. 주름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았어요. 현 거주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직업 식당 운영 순잔의 식당. 자녀 쌍둥이 딸 강소미, 강소연 7세. 도준의 눈이 한 줄에 멈췄습니다. 출생일 2019년 1월 15일. 도준은 계산했어요. 2019년 1월이면 이혼한 지 7개월 후였습니다. 임신 기간 10개월을 빼면 이혼할 때 이미 임신 3개월이었다는 뜻이었어요. 도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이혼할 때 이미... 민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그렇게 추정됩니다. 도준은 페이지를 넘겼어요. 아이들 건강 기록이 나왔습니다. 강소미 건강 양호, 알레르기 마이너스 복숭아. 강소연 건강 양호, 알레르기 마이너스 복숭아. 도준은 숨이 막혔어요. 자신도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복숭아를 먹으면
두드러기가 났어요. 심하면 호흡 곤란까지 왔습니다. 유전이었어요. 도준의 아버지도 같은 알레르기가 있었습니다. 회장님, 민석이 불렀지만 도준은 듣지 못했어요. 파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쌍둥이 사진이 있었어요. 학교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두 아이가 나란히 웃고 있었어요. 소미는 활발해 보였습니다. 소연은 조용해 보였어요. 하지만 둘 다 도준을 닮았습니다. 눈매, 입술, 이마. 부정할 수 없었어요. 민석 씨. 네, 회장님. DNA 검사 준비해요. 알겠습니다. 도준은 파일을 덮었습니다. 의자에 기대 앉았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내 딸이야. 내 딸이었어.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7년 동안 찬미는 혼자 아이들을 키웠어요. 부산에서 작은 식당에서 도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다음 날 도준은 회사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지방 출장 다녀올게요. 비서들에게 말했어요. 혼자 차를 몰고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KTX를 탈 수도 있었지만 차를 택했어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렸어요. 창밖으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5시간을 달렸어요.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영독으로 향했어요. 좁은 골목길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순잔의 식당이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도준은 차를 골목 끝에 세웠습니다. 멀리서 식당을 봤어요.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낡은 건물 1층, 연두색 간판, 유리문 너머로 테이블 몇 개가 보였어요. 저녁 6시였습니다. 손님 몇 명이 보였어요. 도준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모자를 깊이 눌렀었어요. 마스크를 했습니다. 식당 근처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그때였습니다. 식당 문이 열렸어요. 두 아이가 뛰어나왔습니다. 소미와 소연이었어요. 분홍색 점퍼와 노란색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털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언니, 나 잡아봐. 소연이 웃으며 뛰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소미가 뒤따라 뛰었어요. 두 아이는 식당 앞 좁은 공간에서 뛰어놀았습니다. 웃음소리가 골목에 울렸어요. 도준은 그 모습을 멀리서 봤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내 딸들이야. 저 아이들이 내 딸이야. 소연이 넘어졌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야. 소미가 달려갔어요. 괜찮아? 소연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바지를 털어줬어요. 응, 괜찮아. 소연이 웃었습니다. 두 아이는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도준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마스크 위로 눈물이 흘렀어요. 7년 동안 저 아이들은 아버지 없이 자랐습니다. 도준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식당 문이 다시 열렸어요. 찬미가 나왔습니다. 남색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어요. 소미야, 소연아, 들어와. 저녁 먹어야지. 네. 두 아이가 식당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찬미가 아이들 뒤를 따라 들어가려다 멈췄어요. 골목 쪽을 봤습니다. 도준과 눈이 마주칠 뻔했어요. 도준은 재빨리 몸을 숨겼습니다. 담벼락 뒤로 피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찬미는 한참을 골목을 보다가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도준은 천천히 나왔습니다. 식당을 다시 봤어요. 유리창 너머로 세 사람이 보였습니다. 찬미와 소미와 소연. 작은 테이블에 앉아 밥을 먹고 있었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도준은 차로 돌아왔어요.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석 씨, DNA 검사 진행해요. 빠르게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도주는 식당을 마지막으로 한 번 봤습니다. 기다려. 곧 갈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기다려. 곧 갈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일주일 후였어요. 도주는 찬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번호를 누르는 게 힘들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찬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7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어요. 도주는 한참 말을 못했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전화해요. 도준이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무슨 일이세요? 찬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아이들 병원 검사 좀 받게 해줄 수 있을까요? 건강검진이요. 도주는 거짓말을 했어요. DNA 검사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찬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알고 있다는 듯한 목소리였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병원 예약해 놓을게요. 네. 전화가 끊겼습니다. 도주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사흘 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이었습니다. 찬미가 소미와 소연을 데리고 왔어요. 두 아이는 연두색과 노란색 카디건을 입고 있었습니다. 검사실에서 체열을 했어요. 간호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아. 금방 끝나. 안 아파요? 소미가 물었어요. 살짝 따끔할 거야. 주사 바늘이 들어갔습니다. 소미가 찡그렸어요. 소연은 꼭 참았습니다. 잘했어. 다 끝났어. 간호사가 반창고를 붙여줬어요. 찬미는 두 아이 손을 잡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도주는 복도 끝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어요. 도주는 검사실로 갔습니다. 제 샘플도 같이 검사해 주세요. 팔을 걷어 올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도주는 병원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회장님, 결과 나왔습니다. 직접 오셔야 합니다. 도주는 병원으로 갔어요. 의사 진료실이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서류를 건넸어요. 친자 확률 99.99%입니다. 두 아이 모두 회장님의 생물학적 딸이 맞습니다. 도주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명확했어요. 친자, 쌍둥이는 도준의 딸이었습니다. 도준은 차에 올라탔어요.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서류를 다시 봤어요. 소미와 소연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내 딸이야. 내 딸이었어. 7년 동안 몰랐습니다. 자신의 딸들이 부산에서 자라고 있었는데 도주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날 밤 도주는 서재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책상에 엎드려 소리내어 울었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7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비 오던 밤, 찬미가 떠나던 밤, 자신이 미안해라고만 말했던 그 밤, 찬미는 임신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이 아이 때문에 돌아오라고 할 수는 없어. 찬미의 마음이 이해됐습니다. 도주는 더욱 눈물이 났어요. 다음 날 도주는 부산으로 갔습니다. 순잔의 식당 앞에 섰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서 손님이 없었어요. 찬미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찬미가 돌아봤어요. 도준을 보고 놀랐습니다. 도준 씨, 찬미 씨, 도준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찬미는 당황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아이들 내 딸이었어요. DNA 검사 결과 나왔어요. 도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7년 동안 혼자 키우게 해서 미안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찬미는 한참을 도준을 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찬미 씨. 다만 아이들에게는 아빠가 필요해요. 그것만은 알아주세요. 찬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도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겠어요. 책임질게요. 그날 밤 도준은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보험가로 갔어요. 어머니 숙자를 만나야 했습니다. 거실에서 숙자를 기다렸습니다. 숙자가 회색 한복을 입고 나타났어요. 왜 왔어?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도준이 일어났습니다. 칠순잔치 때 나타난 쌍둥이. 제 딸이 맞아요. 숙자의 얼굴이 굳었어요. 뭐? DNA 검사했어요. 친자 확률 99%예요. 도준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숙자는 서류를 보지도 않았어요.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와 아이들을 이 집에 들이겠다고? 네. 안 돼. 절대 안 돼. 숙자가 탁자를 쳤어요. 어머니. 도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전 더 이상 어머니 말씀 듣지 않을 거예요. 뭐? 제 딸들을 데려올 거예요. 어머니가 반대하시면. 도준이 숙자를 똑바로 봤어요. 어머니가 이 집을 나가세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숙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도준을 봤어요. 내가 지금 날 쫓아내겠다고? 어머니 때문에 7년을 잃었어요. 더는 못 참아요. 도준은 돌아섰습니다.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도준아. 숙자가 불렀지만 도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도준은 이혜진을 만났습니다. 카페였어요. 혜진은 연한 베이지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혜진이 물었어요. 미안해요. 우리 결혼 못할 것 같아요. 도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혜진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칠순잔치 때 나타난 아이들 때문이죠? 네. 알았어요. 아이들이 먼저예요. 당연하죠. 혜진은 이해했습니다. 행복하세요. 일주일 후였습니다. 도준은 부산에 다시 갔어요. 찬미와 아이들을 데리러 갔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찬미가 물었어요. 네. 우리 서울 가요. 같이 살아요. 소미와 소연은 신이 났습니다. 우와, 서울 가는 거야? 응. 아빠랑 같이 살 거야. 도준이 두 아이를 안았어요. 처음 안아보는 딸들이었습니다. 작고 따뜻했어요. 미안해. 아빠가 너무 늦었어. 도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소연이 도준 눈물을 닦아줬어요. 괜찮아요. 우리 이제 같이 살면 되죠? 도준은 소연을 꼭 안았습니다. 서울로 돌아왔어요. 도준의 집은 넓은 아파트였습니다. 소미와 소연은 처음 보는 큰 집에 놀랐어요. 우와, 집이 진짜 크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도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야. 그날 저녁 네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찬미가 준비한 저녁이었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도준은 7년 만에 먹어보는 찬미 음식이었어요. 맛있어요. 다행이에요. 찬미가 미소 지었습니다. 소미와 소연도 밥을 먹었어요. 행복한 얼굴이었습니다. 도준은 찬미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찬미는 도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잘해봐요.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7년의 시간은 돌이킬 수 없었어요. 하지만 네 사람은 이제 가족이 됐습니다. 늦었지만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7년의 세월은 되돌릴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진실은 결국 빛을 보게 됐습니다. 찬미는 혼자서도 당당하게 아이들을 키워냈어요. 도주는 자신의 잘못을 뒤늦게나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소미와 소연은 마침내 아빠를 만났어요. 늦었지만 네 사람은 진짜 가족이 됐습니다. 사랑은 때로 시련을 겪지만 진심은 언젠가 통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